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기대순환을 볼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배우면서 자, 대기대순환의 원인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의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대기대순환이 일어났고, 자, 이 대기대순환의 역할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기대순환의 과정과 대기대순환의 특징을 한번 배워볼 건데, 두 가지로 볼 거야.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을 때와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때. 그럼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때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볼 때는 가정이 되겠지. 그럼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 그럼 대기대순환이 현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고 한 개의 무슨 세포로 나타나? 순환세포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 개의 순환세포로 나타난다. 그럼 잘 봅시다. 지금 자, 여기가 이제 적도니까, 자, 적도는 상대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가열이 일어나겠지. 자, 가열. 좀 가열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어떻게 될 거고? 상승을 할 거고, 상승한 공기가 위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극지방까지 쭉 한 번에 이동을 해. 자, 그리고 극지방에 가면 지면 기온이 낮으니까, 자, 뭐가 일어날 거고? 냉각이 일어날 거고, 자, 냉각이 일어나게 되면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커져서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는 냉각에 의한 가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고,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극지방 쪽에 가게 되면, 자,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커져서 냉각에 의한 하강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하강한 공기는 다시 지표면을 따라서 쭉 타고 적도 지방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가열된 공기는 상승해서 자, 다시 극지방 쪽으로 올라가는 순환고리가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지금 이제 지표면에 부는 바람을 생각하면 이렇게만 불 거거든. 그지? 그러면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자, 북반구에서는 어느 위도에서나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야? 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겠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지. 봐. 우리가 이제 이걸 평면으로 보면, 자, 지금 여기가 저위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0도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지표면의 가열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자,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자, 대기의 상공을 타고서 쭉 가서 어디서? 그렇지. 극지방에 가서 내려온 다음에 요렇게 지면을 따라 내려올 테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북반구라고 한다면, 자, 북반구에서는 전부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무슨 계열의 바람만 분다? 북풍 계열의 바람만 불고,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자, 이렇게 남극까지 간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 남극에서 자, 적도로 이렇게 상승을 할 테니까, 자, 남쪽에서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부는 무슨 계열의 바람만 불어? 남풍 계열의 바람만 불어.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몇 개의 순환세포? 한 개의 순환세포로 나타나게 되고, 자, 이때 북반구에서는 무슨 계열의 바람만 불고? 북풍 계열의 바람만 불고, 자, 남반구에서는 자,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그럼 이렇게 한 개의 순환세포로 단순한 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자, 저위도에서 지구가 자전할 때보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가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긴 하는데 에너지 수송량이 많지 않아. 그래서 지구가 자전할 때보다, 자,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자전할 때보다 자전하지 않을 때가 에너지 수송량이 적다. 자, 이거 중요해. 에너지 수송량이 적다. 그럼 이렇게 에너지 수송량이 적으면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게? 커지겠지. 그래서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차이 또는 자, 이렇게 평균 기온 차이로 갑시다. 평균 기온 차이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에 대한 경우도 문제에 종종 나올 테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구가 자전할 때를 봅시다.
자, 지구가 자전할 때,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할 때는 무슨 역이 작용한다? 전향력이 작용한다. 자, 아까 전향력은 어디로? 북반구에서 오른쪽 직각방향, 자, 왼쪽에선, 자,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얘기했고,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해서 전향력이 작용할 때는, 자, 자전하지 않을 때보다 순환 구조가 복잡해져서 몇 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냐면 3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 자, 3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는데, 자, 이 3개의 순환세포를 우리가 직접순환과 간접순환으로 나눠주거든. 자, 직접순환 2개, 간접순환 하나야. 그래서 직접순환은 지표면의 가열과 지표면의 냉각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고 직접 냉각에 의해서 상승 길이와 하강 길이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무슨 순환이고? 직접순환이고, 간접순환은 직접순환과 직접순환 사이에 의한 상대적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자, 우리는 무슨 순환이라고 불러? 간접순환이라고 하고, 자, 이 직접순환을, 자, 1번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극순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순환 1번 무슨 순환이라고 한다? 페렐 순환이라고 한다. 자, 이건 뒤에 가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 전향력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오른쪽 직각방향. 자, 남반구에서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왼쪽 직각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구가 자전할 때, 대기대순환. 자, 몇 개의 순환세포? 자, 보시죠. 3개의 순환세포로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가 이제 저위도의 적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위도, 위도 30도 부분이고, 자, 60도, 그리고 90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면, 자, 적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 지면에 뭐가 나타나게 되고, 가열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뜨거운 공기가, 자,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어떻게 돼? 상승. 자, 이거 대칭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있다? 남반구가 있는데, 자, 대기대순환도 북반구, 남반구가 뭐로 나타나?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북반구 한쪽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자, 이렇게 상승한 기류는, 자, 상공으로 올라가서 일단 어디까지 쭉 가? 북반구까지 쭉 가.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일부 공기가 상대적 여기보다는 여기가 차갑거든. 그러니까 상대적 냉각에 의해서 일부 무슨 기류가 나타나? 하강 기류가 나타나. 자, 일부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자, 상대적 냉각에 의해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자, 이렇게 하강한 공기의 일부는, 자, 다시 저위도의 적도 부근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일부 공기는 다 내려가지 않아. 일부 공기는 자, 위도 30도에서 지면을 타고 위도 60도 부근까지 이렇게 어떻게 돼? 상승. 자,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상승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고위도 쪽으로 북상하는 경우가 생겨.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30도에서, 자, 지면에서야 30도에서 0도 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무슨 풍이라고 부르고, 무역풍이라고 하고, 위도 30도에서 위도 60도로 북상해서, 즉 고위도 쪽으로 부는 바람을,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되어 있는 곳이지. 무슨 풍이라고 불러? 편서풍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고위도까지, 자, 거의 극지방까지 상승한 공기는 여기서 이제 뭐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냉각이 일어나겠지. 그럼 냉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슨 기류가 나타나? 하강 기류가 나타나. 자, 이거는 지면 냉각에 의해서. 그래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자, 지면에서 여기 하강 기류가 나오면 한쪽은 이렇게. 그래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면 지면을 따라서, 자, 고위도, 극지방 쪽에서 위도 60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요걸 우리는 무슨 풍이라고 부르냐면 극동풍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극동풍이 이렇게 불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올라가다가 위도 60도 골에서 만났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무슨 공기가 되고, 조금 더 찬 공기가 되고,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공기가 되겠지. 요 경계 부위에서.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전선 배웠잖아?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어떻게 돼?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하강하게 되는데, 자, 따라서 편서풍이 위도 60도 부근에 있는 극동풍,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 자, 위도 60도 부근에, 물론 이건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위도 60도 부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슨 기류가 만들어졌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자, 전선이 하나,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섞이지 않는 전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위도 60도에서 만들어지는 편서풍과 극동풍에 의한 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대 전선이라고 불러주고 자, 여기를 우리는 한대 전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대 전선은 있잖아. 한대 전선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슨 전선이랑 성질이 비슷할 거예요? 예, 한냉 전선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급격한 상승. 자,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만들어진 전선면이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전선과 비슷? 한냉 전선과 비슷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찬 공기는 계속 여기에 쌓이다 보면 결국은 몰려서 어떻게 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순환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니까 자, 몇 개의 순환 구조가 나타난다? 3개의 순환 구조가 나타난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무역풍이 부는 여기를 우리는 무슨 순환이라고 하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 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지표면의 가열과 지표면의 냉각에 의해 상대적 냉각에 의한 상승과 하강 기류가 나타났다고 해서 자, 직접 가열과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주고 자, 직접 순환이라고 불러주고 자, 여기 같은 경우를 자, 우리는 극지방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무슨 순환? 극순환이라고 불러주죠. 극순환. 자, 그래서 위도 90도 부근 차가운 공기가 직접적으로 냉각에 의해서 하강했기 때문에 자, 직접 가열과 직접 냉각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직접 순환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편서풍대. 자, 요 구간은 보면 자,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와 극순환의 상승 자,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와 상승 기류 하강 기류와 그다음에 극순환에서 나타난 하강 기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직접 순환의 상대적 현상에 의해서 하강하고 상승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우리는 무슨 순환이라고 하냐면 패렐 순환이라고 하고 자, 요거는 무슨 순환이 됩니까? 간접 순환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위도 0도에서 위도 30도 부근은 위도 30도에서 위도 0도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북풍 계열의 바람 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고 그다음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자, 편서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자, 극동풍 같은 경우에는 위도 90도에서 위도 60도 쪽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자,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자, 이게 이제 북반구, 남반구랑 이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북풍, 남풍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 여튼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돼. 지금 위도 0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위도 0,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지면 가열에 의한 무슨 기류가 나타났어? 상승 기류가 나타났어. 자,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이 지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압이 돼? 그렇지. 저기압이 형성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적도 상승 기류가 나타나지.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주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주고 이 적도 저압대는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네? 그러니까 구름이 많아질 거고 그치? 왜냐면 저기압권이 형성돼 있으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났으니까 구름이 많이 나타날 거고 아, 그럼 여기는 무슨 양이 많겠구나? 강수량이 많겠구나. 그래서 증발량보다 무슨 양이 많아서 강수량이 많아서 아, 이 적도 부근에서는 뭐가 낮아? 염분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 과정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도 30도 부근 같은 경우에 여기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니? 하강 기류가 나타나지. 아, 그러면 위도 30도 부근에서 나타난 하강 기류니까 여기는 뭐가 형성될 거고 고기압대가 형성될 거고 자, 이 지역을 이제 아열대 기후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를 아열대 고압대라고 불러줘. 그럼 이 아열대 고압대 같은 경우에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름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슨 양이 적어? 강수량이 적어.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의 아열대 고압대 강수량이 적어. 그러니까 아, 여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이 지역은 적도부와 달리 염분이 높게 나타나. 그래서 중위도의 염분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강수량이 적어.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에 무슨 기후 지역이 되게 많냐면 건조 기후 지역이 되게 많아요.
특히 자 우리나라 여름철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저 헤들리 순환의 무슨 기류에 의해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자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의 생성 원인은 헤들리 순환의 무슨 기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 요 고압대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나타나는 하강 기류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자, 그 다음 위도 60도 부근 한대 전선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무슨 기류 나타났네? 상승 기류가 나타났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기류가 나타나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니까 여기는 뭐라고 불러보고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주면서 저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양이 많다? 강수량이 많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극지방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나타났지. 그러면 하강 기류가 나타나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 고기압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자 고기압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극고압대라고 불러줍니다. 극고압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양이 적겠어?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겠지. 그럼 순서네. 상승 하강이 나타나니까 저고가 나타날 거고. 특히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자기 한대 전선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도 저압대,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는 원인이다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 한대 전선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선과 성질이 비슷하다? 한냉 전선과 성질이 비슷하며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으며 특히 적도 저압대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적도의 바다가 염분이 낮고 아열대 고압대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서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건조 기후 지역이 나타나면 여기도 자 뭐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뭐가 높게 나타나?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특정적 해양에서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특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원인은 바로 이 헤들리 순환의 무슨 기류? 하강 기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대해서 이 그림이 좀 작게 나와서 그림을 좀 크게, 이쪽에다가 좀 크게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전체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위도 0도부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북반구의 위도 30도 부근, 여기는 북반구의 위도 60도 부근.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무슨 지방? 극지방. 자, 그럼 여기는 위도, 남반구의 위도 30도 부근, 여기는 남반구의 위도 60도 부근. 자, 여기는 여기는 북극. 자, 그럼 이제 대칭으로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영도부에서는 지면 가열에 의해서 무슨 기류가 나타날 거고 상승 기류가 나타날 거고, 자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자 상공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할 거야. 그리고 일부 공기는 지면을 타고 적도로 다시 내려올 거고, 자 하강한 일부 공기는 자 지면에서 자 위도 60도 쪽으로 올라갈 거고, 자 여기서 극지방에 내려오는 극동풍과 만나서 자 여기서 무슨 전선대? 한대 전선대가 만나면서 얘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겠지. 자 그리고 내려온 자 극동풍도 자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뭐 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세 개의 무슨 고리를 만들자? 순환고리를 만들자. 응? 자 상승, 하강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봐. 90도에서 60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오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고, 여기는 자 무슨 계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지. 자 여기 남풍,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니까.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위도 30도에서 위도 60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네. 그럼 여기도 위도 60도에서 위도 30도 쪽, 자 위도 30도에서 위도 60도로 불어 올라가네. 그 다음 적도 지방에서는 위도 30도 쪽으로 불어, 자 30도 쪽에서 적도 지방으로 불어 내려올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불어 내려오겠지. 자, 일단 요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무슨 역을 고려해야 돼? 전향력을 고려해야지.
그래서 전향력 때문에 바람이 휘어져 부는구나. 그럼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 쪽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휘어질 거고, 자, 여기는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휘어질 거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휘어져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휘어져야 돼? 그치, 이렇게 휘어져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방향이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 바람이 불어 올라가면 이쪽이 왼쪽이 될 테니까 이렇게 바람이 휘어질 거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왼쪽이 어느 쪽이니까 이쪽이니까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 바람이 이렇게 휘어질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왼쪽으로 휘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람이 휘어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요렇게 좀 이따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시 한번 그려드릴 건데 이제 이름을 한번 불어봅시다. 자, 지금 요거는 방위 표시를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 되므로 얘는 극지방에서 부는데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서 바람이 불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극동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를 봐. 요렇게 휘어지죠? 그럼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얘는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치우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치우쳐서 서쪽에서 치우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무슨 풍? 편서풍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자, 여기서 봤을 때 북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자,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자, 다시 북동쪽에서 자, 무슨 쪽으로? 남서쪽으로 반을 이렇게 부니까 이거는 무슨 풍이 돼? 북동풍이 되는데 이름이 무슨 풍이다? 무역풍이다. 그러니까 무슨 무역풍이라고 불러?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줘.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봅시다. 간단하게, 자, 요거는 당연히 무슨 풍이겠어? 그럼 남동 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남동무역풍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서쪽, 이쪽이 동쪽이니까 서쪽에서 치우치는 바람. 자, 이것도 똑같이 무슨 풍? 편서풍이 될 거고. 자, 여기도 자, 극지방에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무슨 풍? 여기도 똑같이 극동풍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복잡하잖아. 그럼 원을 하나 그려보시고요. 자, 원을 하나 그려보시고요. 이 원에서 줄을, 물론 여러분들이 자,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부분들은 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줄을 그어서 0도, 30도, 60도, 90도, 0도, 30도, 60도, 90도를 그리고 갈매기 표시 이렇게 해줘.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요것만 딱 하나, 30도에서 0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온다는 것만 하나 알아두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모아, 이렇게. 그지? 그럼 극동풍, 편서풍, 북동무역풍. 극동풍, 편서풍, 남동무역풍.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갈매기 표시하시고 바람을 모으면 자, 간단하게 풍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기서부터 9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극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데 동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무슨 풍? 극동풍. 자, 위도 30도에서 위도 60도는 편서풍. 위도 0도에서 위도 30도는 자,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는 북풍 계열, 남풍 계열. 자, 여기도 어쨌든 어디서 어디로 서쪽으로 치우쳐서 부는 바람이라서, 자, 서쪽에서 치우쳐서 부는 바람이라서 편서풍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 지면에서는 자, 저위도에서 어느 쪽으로 고위도로 불어 올라가는 바람이 분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아열대, 고압대, 적도, 저압대, 한대, 전선대, 그리고 여기는 뭐다? 극고압대. 그래서 강수량에 대한 부분과 그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에 대해서 나타나는 자, 고위도대에 대해서 나타나는 기후적 특성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